네, 일단은 박종민 후보님과 신성준 후보님의 어떤 역사 인식에 좀 유감을 표명을 하겠습니다. 위안부가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는 단어가 어떤 이제 그 피해자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뭐 가슴 아픈 어떤 역사적 인식과 어떤 배경이 있지만 그것 용어대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김재강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신무기 개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전술핵을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핵 같은 부분은 아직은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내 신무기 개발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국내 신무기는 우선 우리가 만약에 북한군이 미사일로 도발을 했을 때 즉각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미사일 날라올 때 그것을 방사포 등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또 사드를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설치를 했다. 그래서 추후에 피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선 설치 후보상을 하는 거는 저는 정책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국가가 물론 어떤 정책을 다룰 때 그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합의를 하고 하면 정말 좋은 정책이 되겠지만 피치 못할 상황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 그런 방식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의견 의무 수렴제를 공약으로 세웠던 것이고요. 네네. 지금 이제 박종민 후보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친 자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시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공수처 신설 아닙니까? 뭐 그럴 건 아니고요. 뭐 단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기능을 조금이나마 하겠지만 그거 자체만으로서 해석하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을 이제 마치고 내려온 특정 대통령이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받고 그렇게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또 수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공수처 설치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것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정을 전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좀 공개 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에 입각해서 공개 수사권이요. 그 시민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검경 수사권. 감성적을 뭐 그런 것을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정권 확대에 위해서 저 선거인력 그 얘기하시는 인하를 건데. 공약을 하셨어요? 그럼 피선거권에 대해서 공수처의 그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 저는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피선거권이면 입장은 어떤 피선거권을 그러니까 이제 출마할 수 있는 어떤 제일 쉽게 얘기하면 나이의 연령 제한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령 제한은 저는 그대로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대, 30대 청년들의 투표율이 현저하게 저조됩니다. 그리고 손석희 사장이 좀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기득권에게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맡기지 말라. 그리고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30 젊은 세대에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금 300명 중에 50대 이상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수치는 뭐 통계자를 봐야겠지만 2030 세대 국회의원은 2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선 당시로 하면 3명이고요. 네. 현재는 50대 이상 국회의원이 250명에 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피선거권을 조금이라도 인하를 해서 정치 신인이나 청년들에게 비례대표를 공천을 한다든지 국회로 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동감합니다만 다만 우리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그런 기득권 세대 그리고 이제 계급 문화 이런 것이 좀 완화되지 않는다라면 그 문제는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진호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하신 거에 보면 지도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지도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최근에 있는 외교기밀 누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교 문서도 기밀에 속합니다. 그 만약에 그 기밀이 새어 나간다면은 국익에 해를 끼칠 수가 있고 그 국익에 해를 끼쳐서 외교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기밀 문서로 지정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부 위임을 통해서 기밀 문서가 된 그 문서를 외부로 노출했다. 그걸로 한미 간 또는 타국 간 이런 국익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감을 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외교의 어떤 인식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어떤 외교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외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속칭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과도 협력을 해야 되고 미국과도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과 협력을 해서 어느 한쪽 간의 균형이 없어진다면은 그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교부 자체에서나 아니면은 저희 그 국회 자체에서 조금만 더 외교 부분에 신경을 써주신다면은 이런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음에는 김재광 후보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약하신 내용에 보면 피감기관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 다양한 상임위가 있고 소속된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감시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공무원 적정검사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 공무원으로 지원하게 되는 젊은 청년 세대나 혹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정검사라는 걸 통해서 어떤 기회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피감기관 감시 강화에 대해서는요. 그 예시를 하나 들면 그 국토부에 있는 직원의 가족들이 엄청 재산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게 국토부에 있는 직원이 어디에다 이게 땅을 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 친인척 간의 관계를 통해서 다 그 땅을 사고 그렇게 부를 키운다 이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이게 없이 만들어진 말이 아니다. 분명 우리 공무원 그리고 다른 기관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시를 강화시키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적정검사 이 도입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공무원 적정검사를 이게 공약을 냈던 이유는 이게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대기업에서 7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은 이틀 걸려서 한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안정됨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큰 불의의 그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면 절대 잘리지 않는 그런 직종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도 성취를 한 만큼의 결과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저도 똑같이 좀 설렁설렁하게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적정검사를 도입해 저는 기존 미달이신 분들에게는 경제 그리고 기준 이상이셨던 분들에게는 어떤 점을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종민 후보께 국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CVID 문제 해결을 공약을 내셨는데 2018년 5월에 폼페이오 장관이 PVI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2달 뒤에 7월에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FFVD까지 발표를 했어요. 계속해서 이 북핵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뭐 우리나라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실은. 근데 계속해서 외교에 대해서 강대국들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또 그것도 보면 한미 소파도 마찬가지로 국군과 미국군이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까? 네, 뭐 현행법상 뭐 종속의 관계가 뭐 성립이 되고 있지만 뭐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 참여정부 때도 말씀을 누누이 했지만 이 권한은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우리나라 자국민을 지킬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이제 다른 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건 이거는 민족으로서의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5분의 주도권 토론이 있었습니다. 박진원 후보께서 이제 2분 정도를 이제 주도권 토론 남겨주셨는데, 다 돌아갔기 때문에 만약에 남은 시간을 활용을 하신다면은 제가 1분 정도를 더 드릴 수는 있습니다. 원래 이제 2분 남았었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시간에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1분 정도로 이제 드릴 수 있는데 혹시